글로벌 화력 지수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 잠재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매년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지표입니다. 2006년에 처음 발표된 이 지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국가 군사력 비교 지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GFP 순위에서 한국의 위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군사력을 정량적으로 보여줍니다. 2022년 GFP 지수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142개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3년 9위, 2014년 7위에서 꾸준히 상승한 순위입니다. 2022년 상위 10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터키, 독일이었습니다. 한국은 GFP 순위 선정에 고려되는 여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310만 명의 예비군을 포함해 4,900만 명 이상의 복무 적합 인력을 보유한 탄탄한 인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보다 많은 예비군을 보유한 국가는 베트남과 북한뿐입니다. 지상 전력의 경우 한국은 자체 개발한 K-180 전차를 포함해 2,400여 대의 전차와 2,800여 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 전력은 640여 대의 항공기와 169대의 헬리콥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등 190여 척의 함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사력의 중요한 측면은 국방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무기입니다. 여기에는 K2 블랙팬서와 같은 주력 전차, K-가이 썬더와 같은 자주포, FA-50 경전투기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은 탄도미사일 기술, 유도무기 시스템,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21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500억 달러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지출은 현대화 추진을 촉진하여 한국이 최첨단 플랫폼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2017-2021년 사이 매년 5% 이상 증가하여 군사력 증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은 2022년 GFP 순위에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기존 핵보유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상황의 제약으로 인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한국이 전략 환경이 악화될 경우 민수용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무기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한국은 억지력을 위해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우수한 인력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무기체계의 질적 우위와 첨단 기술의 신속한 도입 능력으로 GFP 순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방위산업 역량, 첨단 기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감시, 정찰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IT와 무기 플랫폼을 결합한 스마트 밀리터리아 개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이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대규모 예비군, 첨단 토종 무기 프로그램, 국방 연구 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라는 세 가지 핵심 축에 기인합니다. 31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예비군 규모는 북한의 예비군 규모인 770만 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러한 예비군 규모 덕분에 한국은 필요시 신속하게 추가 전투 인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예비군에는 육군 부대뿐만 아니라 군수 및 민방위대도 포함됩니다. 한국의 예비군 제도는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 국민을 징집하여 약 18개월의 의무 복무 후 예비군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군은 훈련된 예비군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된 예비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이 인구의 28%가 조금 넘는 65만 5천 명의 강력한 현역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착화는 한국의 군사력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은 이제 첨단 국산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미사일, 항공기, 차량,
레이더, 해군 시스템 등의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조달을 감독합니다. 주요 독자 개발 플랫폼으로는 자율 추적 기능을 갖춘 K2 흑표 전차, 산악 전용으로 설계된 K2 자주포, 해외 기술 이전으로 개발된 수리온 다목적 헬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잠수함 생산 능력과 방위사업청의 구축함을 통해 해군 현대화 노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TA-50과 FA-50과 같은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개발하여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KF-X 미래형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은 첨단 토종 4.5세대 전투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인 현무 시리즈와 단거리 방공 시스템인 지대공 미사일을 통해 미사일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자급자족을 위한 추진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2021년에 30억 달러가 넘는 한국의 국방 R&D 투자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통합 항공 전자공학, 정밀무기, 네트워크 작전 등의 분야에서 역량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자금은 학술 국방 연구도 지원합니다. 기관 간 협력과 민관 파트너십은 무기 프로그램의 기술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드웨어 외에도 한국은 전술 네트워크와 C4ISR 능력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외국 및 국산 레이더와 MSAM 미사일을 결합한 것입니다. AWACS 항공기, 드론 및 위성 기반 감시 시스템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밀리터리 개념은 센서와 사수를 더욱 네트워크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2020년 무기 판매액이 70억 달러를 돌파하며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훈련기, 헬리콥터, 잠수함, 수송기, 미사일 등을 60여 개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R&D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토종 프로그램도 수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대규모 예비군 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첨단 자급자족 무기 프로그램, 국방 R&D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한국 군사력의 3대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군사 강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유지하는 것이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장갑차, 포병, 항공기, 해군 함정, 유도 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는 국방 R&D와 국내 제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전력의 강점을 바탕으로 역내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상군에서 한국은 K1AD와 국내에서 개발한 K2 흑표 전차 등 2,300여 대의 주력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K2는 자율 추적 및 위성 연계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어 네트워크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0mm 평활포는 뛰어난 화력과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K1AT는 최신식 열상 조준경과 1000마력 엔진을 장착한 K1A1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한국의 자주포 전력은 500여 대의 K-가이 썬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55mm 곡사포는 신속한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포탑을 회전시켜 단 15초 만에 60도 홀을 가로질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썬더의 자동 장전 장치와 사격 통제 시스템은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기동전 수행 시 우위를 점합니다. K-21 보병 전투 차량과 K-샘 탄약제 보급 차량과 같은 한국형 장갑차 프로그램은 핵심 지상군 능력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으로부터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능동 방어 시스템도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F-15K, F-16, 자체 개발한 FA-50 경공격기 등 400여 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FA-50은 방공과 지상 공격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ASA 레이더와 미사일이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 스테이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대 이상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은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KF-21 보라매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추후 항속거리와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트윈 엔진 변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기의 강점은 공격 및 유틸리티 역할을 위한 AH-64 아파치 및 수리온 헬리콥터로 보완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해상에서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상륙함, 군수지원함 등 190여 척의 함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유도탄 구축함에는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와 SPY-T 레이더, SSM-2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800톤급 장보고 3급 디젤 전기 잠수함 6척을 국내에서 건조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은밀한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원자력 잠수함 3척을 포함해 9척의 잠수함 추가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직 이착륙 시스템을 갖춘 상륙기동 헬기 부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에는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인 현무 시리즈와 단거리 방공 시스템인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무 3C는 1000kg의 탄두를 최대 1500km 떨어진 표적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탑재형 시스템인 7호는 적의 항공기, 헬기, 드론, 순항 미사일과 교전할 수 있습니다. 9는 패트리어트 팩스트룸 MSE 요격 미사일, 슬램 ER 순항 미사일, 해상 방어용 림 핵륙 롤링 에어프레임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무기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활용하여 더 많은 시스템을 국내에서 구축할 것입니다. JDAM 위성 유도폭탄,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 사거리 250km의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획득을 포함한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에 대한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거리 754,000km의 탄도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다양한 영역에 걸친 현대 재래식 무기의 폭과 정교함을 통해 역내 주요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국방 조달과 연구개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도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핵탄두를 조립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둘러싼 전략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은 현재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개월 내에 민간 핵 프로그램을 무기화하는 데 필요한 핵분열성 물질과 생산 인프라, 전달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의 첨단 원자로와 연료주기 기술은 무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현무 2와 같은 미사일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 확산 금지조의 약속과 미국의 안보 보장은 북한의 노골적인 핵 개발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과 주한미군 주둔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포병의 위협을 고려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기보다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추구하면 미군 철수와 한국 방위의 기반이 되는 한미동맹의 해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기술 접근성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 여론도 대체로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을 추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핵 위협을 핵무장의 구실로 삼고 있는 북한에게 핵 능력 강화의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 잠재력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신호 능력으로 여전히 유용합니다. 또한 핵무장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은 동맹 틀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역내 세력 균형이 불리하게 변화할 경우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억지력을 위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정밀유도 재래식 무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무 사임 순항 미사일과 같은 시스템은 북한의 고가치 표적에 대한 재래식 타격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핵 능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경제 및 남북관계가 비핵화에 유리하며 북한의 위협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한 한국은 비핵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환경이 심각하게 적대적으로 변하면 물질적, 기술적 동인이 핵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핵무기의 안보 및 명성 이점과 동맹의 약속, 핵 확산 방지 규범, 지정학적 제약을 맞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능력은 실존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래의 핵무장을 허용합니다.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한 기대와 신호를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전략적으로 핵무장 옵션을 열어두고 있지만 현재 정책 선택은 독자적 핵무장보다 동맹 관계와 지역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직면한 복잡한 위협 환경을 고려할 때 잠재적 능력과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방위 플랫폼과 기술의 주요 글로벌 수출국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2020년 한국의 해외 무기 판매액은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이 경쟁력 있는 공급업체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육성된 강력한 토종 방위 산업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항공기, 미사일, 해군 함정, 곡사포, 장갑차 등이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T-50 골든 이글 초음속 훈련기는 아시아 및 중남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레이더와 무장을 장착한 경전투기 FA-50은 약 10개국 공군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기종들은 구매국들에게 공중우위와 근접 항공 지원 능력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잠전에 최적화된 울산급 호위함 등 수상 전투함을 페루, 태국, 필리핀 등 국가에 수출했습니다. 탐색 레이더와 소나 세트와 같은 하위 체계의 통합이 핵심 강점입니다. 장보고급 디젤 전기 잠수함은 인도네시아에도 공급된 바 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 기동성과 연사력이 뛰어난 K-타이 자주곡사포는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는 K-카이 및 관련 탄약을 통해 우수한 포병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및 스마트 탄약 수출에는 단거리 방공 시스템인 치론과 공대지 및 대함 미사일인 S&T 다이나믹스 K200 시리즈가 포함됩니다. 정밀 유도 포탄과 KMLRS 로켓 발사기 시스템도 수출 품목에 포함됩니다. 경항공기, 기뢰 대응 함정, 차륜형 장갑차, 소형 무기, 레이더 및 소나 시스템과 같은 센서도 한국의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 생산과 라이선스 제조를 통해 구매자는 기술 이전과 비용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과 같은 아랍 국가와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꾸준한 고객입니다. 수출은 대규모 생산 배치를 통해 국내 프로그램에 혜택을 주는 규모의 경제를 창출합니다. 절충교역과 절충교역 협정은 수입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을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이 스텔스, 네트워크 중심 시스템, 무인 플랫폼과 같은 첨단 기술을 군에 통합함에 따라 수출 구성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의 정치적 시너지 효과와 경쟁력 있는 가격은 시장 접근에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1990년대까지 수입국이었던 한국은 방위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무기 수출은 개발 비용을 회수하고 자립적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고객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지보수, 교육 및 합작 투자를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결론에서는 인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행,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국방정책이 오늘날의 복잡한 세계에서 국력을 진정으로 평가하는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군사력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국가의 접근 방식은 시민들이 소중히 여기는 더 넓은 이상도 지켜야 합니다. 국방에 대한 공공투자는 사회복지와 인간 개발을 위한 배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군사력 부상은 급속한 경제 성장, 산업 역량, 기술 혁신에 힘입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또한 개발 시대에서 도덕적으로 의식적인 지식사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정책은 투명한 거버넌스, 저탄소 전략, 공정거래, 평등과 같은 원칙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적 자원, 지역사회 프로그램, 공급망 관계를 아우르는 윤리적 관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생각하는 투자와 소비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시민들은 지속 가능성, 다양성, 사회적 포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목적 중심의 리더십과 인간 중심의 성장을 원합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은 이해관계자들이 국방기관도 윤리적이고 자비로우며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관행을 채택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안보기관이 권력과 자원을 행사하는 방식은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채용, 교육, 조달, 운영 및 파트너십은 정직성, 책임감, 존엄성, 연민과 같은 가치에 부합해야 합니다.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고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는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참전용사 지원, 유엔 평화유지활동 지원, 재난 시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은 군사력이 어떻게 글로벌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보 및 감시 능력은 프라이버시와 자유의 윤리에 의해 제한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전쟁을 변화시킴에 따라 기술의 사용은 국가와 시민 간의 도덕적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치명적인 자율무기는 생사를 결정할 때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사이버, 우주, 극초음속 재래식 무기는 윤리적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방어태세는 침략을 억제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을 진전시켜야 합니다. 북한과 같은 안보 문제에 대한 대중의 담론은 평화, 화해, 공동 번영을 우선시하는 소프트 파워 접근법과 하드 파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국력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념, 원칙, 집단적 정체성 등 국가의 품격에서 비롯됩니다. 성숙한 한국 사회는 자국민과 전 세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책임감 있게 힘과 수단을 행사하는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군대를 원합니다. 이는 수치적 지표를 넘어 진정한 힘의 척도를 높입니다. 한국은 군사적 준비 태세와 함께 인문학적 가치를 견지함으로써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 질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